네, 이번 주 시장에서 핫했었던 섹터들 위주로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장 여전히 지수는 제자리 속에서 업종별로,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섹터는 조선 그리고 두나무 정치 테마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이번 주에 핫했던 섹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해주신 거에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이제 진단키트 섹터가 또 한번 또 부각이 네. 됐었고요. 백신 여권, 굉장히 다양한 건설 시멘트,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수가 이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 관련된 흐름들에서 좀 순환매 흐름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게임주 섹터나 아니면 캐릭터 그리고 이제 저번에 새벽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대형 미디어 같은 이런 특이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좀 간단하게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섹터별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수혜주 운항이 이제 재개가 되면서 좀 재료 소멸이라고 봐야 될까요, 해운주들은?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강하게 슈팅이 나오게 네. 됐었던 이런 계기가 이제 수혜주 운하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이 일주일 만에 재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이제 슈팅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운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SCFI 지수랑 이제 BDI 지수를 좀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오게 됐었던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크게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SCFI 지수가 지금 옆으로 좀 기고 있습니다. 2,500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해운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부터 지수가 더 오르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흐름들만 사실 유지가 되더라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위치도 거의 4배 정도, 3, 4배 정도 이상의 좀 이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현황만 유지가 돼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일단 급등하는 그런 요인들은 이제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이제 부양책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확산이 되고 있고 물동 대란이 아직까지 크게 회복이 된 건 아닙니다. 수혜주 운하가 이제 재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00여 척이 좀 대기를 하고 있었고 하루에 80여 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활하게 회복이 된 상황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금 물동량의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또 바로 해소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조정 이후에 이런 물동량에 대한 더 확대가 되는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선에 대한 이런 부족함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은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업황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금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수가 빠지게 되는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요. 지수가 유지가 되거나 다시 한번 상승한 흐름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주가의 추가적인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대한해운과 HMM이 있는데 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라고 했고 HMM도 최근에 시배 물량에 대한 우려감이 기사가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네. 이 두 종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 HM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21선까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에 좀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 이격이 많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탈이 된다면 이제 좀 빠르게 이 횡보 라인까지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환사채 물량은 지금 1,400만 주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유통 주식 수의 4.3% 정도고요. 6월 달까지 치게 됐을 때는 이보다 더 많게 돼서 한 15에서 16%까지도 좀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습니다. 10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가액이 굉장히 중요한데 10,000원대에 아마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로 보면 차익 실현을 했을 때 많은 수익을 좀 거둘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량 출회에 대한 좀 부담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실 주가의 흐름은 많이 변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 요인이 이제 채무 상환에 대한 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또 유통 주식 수도 30% 이상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이제 주식 가치에 따른 하락에 대한
또 실망 매물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중가나 이런 것도 당연히 좀 중요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갭을 만들어놔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정 조정 이후에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120선까지도 이탈이 되게 됐을 때는 한번 빠르게 또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다가 다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셨다가 매수는 좀 천천히 보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첨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개의 종목들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선주 얘기도 해볼게요. 최근에 뭐 연초 이후로 수주 모멘텀 상당히 강하고 뭐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기술력을 뭐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선주들의 랠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조선주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향후 계속 이 사이클이 큰 산업이다 보니까 사실 단기적으로 흐름이 진행이 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친환경 기조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회사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선박들이 이제 뭐 스크러버나 이런 탈항 장치만으로는 좀 버티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LNG 선박에 대한 뭐 친환경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노후 선박 교체 시즌이 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가뜩이나 이런 물동량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컨테이너선에 대한 발주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교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충분히 많은 수주들, 또 카타르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은 조금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모잠비크라든지 그 기타 이제 노후 선박에 대한 또 수주들 많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미 뭐 아시겠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목표 수주량이 벌써 65%나 좀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주 목표치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또 충족이 됐을 때 물론 전환 사이클이 길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실적까지 반영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쌓여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조선업에 대한 이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항상 늘 연초가 되면은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올해 네. 유난히 주가의 퍼포먼스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선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관심들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조선 이제 3사 쪽으로 좀 보신다면은 이제 네. 4사로 좀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대미포조선을 가장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보다는 아, 예. 그냥 딱 조선 3사? 일단 거기에 흐름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재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네. 일단은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을 먼저 보시는 게 좋고요.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소형 선박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환이 좀 자금 사이클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부터는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보다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나타나기 때문이고요. 사실 삼성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수주 금액은 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비슷한 흐름들이 나올 텐데 일단 흐름 자체는 대우조선이 제일 느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후발주자로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같이 보신다라면 HSD 엔진까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을 또 공급하는 회사인데 전 세계의 그런 시장 점유율이 20에서 25%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수주나 발주가 많이 일어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엔진에 대한 공급은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른 수혜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이런 지분, 이 합병에 대한 이슈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지만 전반적인 그런 시장의 캐파가 커지는 부분으로 좀 보신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한 사실 부담감도 충분히 좀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HSD 엔진까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LNG까지 좀 보신다라면은 이제 본행제나 이런 쪽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카본까지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첨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너무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탑픽으로 하나 투자 매력도가 제일 높은 종목. 네, 그렇다면 현대미포조선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현대미포조선 탑픽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주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뭐 정책 모멘텀으로 인해서 건설주들 그리고 건설 기자재 관련주들이 워낙 또 핫했잖아요. 네. 뭐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보궐선거 이제 코앞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관련된 이슈가 좀 진행이 됐을 때 당연히 건설주에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업 자체는 LH 사태도 좀 있었고요.
일단은 이제 좀 우호적인 그런 영향들이 나오게 됐을 때 당연히 그와 상관없이 건설업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겠고요. 뭐 보궐선거가 진행이 되더라도 대선까지 또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주택 분양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들리실 텐데요. 주택 공급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이런 주택 분양에 대한 물량을 확보를 했고요. 대부분의 주요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주택 분양에 따른 이런 매출 비중이 50에서 6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미 안정적인 실적은 좀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건설사 위주로 이제 주택에 대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이제 미국이나 이제 중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양책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가 나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까지 같이 본다라면은 건설주들은 사실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이제 대선까지도 충분히 좀 볼 수 있는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건설 쪽 하면은 뭐 대형 건설사들도 있지만 중소형 건설사들도 있고, 콘크리트, 시멘트, 가구, 인테리어 최근에 뭐 섹터 불문하고 다 같이 올라줬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은 건설주를 먼저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네. 뭐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GS건설이나 현대건설, 뭐 HDC 현대산업개발을 좀 보고 있는데 그쪽들이 이제 수주 잔량이 이미 제일 높습니다. 1, 2, 3위 순서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하츠를 좀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 뭐 시멘트 같은 경우는 아시아 시멘트나 고려 시멘트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건설업이 먼저 움직여야지 다운스트림으로 짜자자작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움직임들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주택 분양에 대한 부분들, 또 개별적으로는 이제 뭐 신사업, GS건설 같은 경우 신사업이 좀 잘 되고 있고요. 또 베트남 이제 또 나베에 관련된 신도시 이벤트들이 또 올해부터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까지 좀 같이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를 구체적으로 가장 좋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가장 대장 섹터를 먼저 봅니다. 건설? 네, 건설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건설이 네. 움직여 결국엔 뭐 레미콘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그 발주가 들어오고 그게 많아져야 당연히 뭐 인테리어라든지 후발로 다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스트림 내려가는 부분들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건설이라고 맞아요. 얘기했었네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또 시장에서 핫했었던 섹터들 저희가 하나하나씩 만나봤고요. 오늘 이제 시장 전략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빠르게 좀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일단 전거래일이 좀 이슈가 됐었던 뭐 백신 여건이나 진단키트 오늘 또 좀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 비트코인이라든지 정시테만 계속적으로 움직일 거니까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됐었던 그런 종목군들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기는 할 건데 이제 실적 장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특히나 좀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섹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장세에선 분명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올 건데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으로 사실 기저효과로 그 실적이 좋아지게 보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럴 땐 그 외에도 좀 계속 좋았던 뭐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OTT 쪽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짧은 대응으로 이제 짧게 끊어서 수익을 계속 좀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이와 같은 흐름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